그런가 하면 지난달에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린 사건 중에 세상에 20대 남성이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폭행했던 사건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놀라운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때 당시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9월 19일에서 20일에 걸쳐 일어난 일입니다. 여자친구가 이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별을 통보하면 쿨하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남자가 계속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경찰이 출동을 해서 계속 이런 행동을 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분리 조치를 했어요. 네. 여기서 집에 갔어야죠. 아하.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여성이 사는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신고 못하게 일단 휴대폰 뺐고 네. 그 여성을 폭행했다가 이제 검거가 됐는데 그때 법원에 이제 이 남성의 죄책이 불량하고 이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영장이 기각이 됐죠. 허허.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분노했죠, 그때는. 왜 이러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이 남성 역시 그 이후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하. 이 피해 여성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자는 이사를 갔고 세상에.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는데 네. 이 남성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화와 SNS로 70여 차례 정도 전화를 하면서 연락하면서 합의 요구로 연락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여성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제 새벽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 앱을 이용해서 어머. 피해 여성 지금 다른 데로 이사 갔잖아요. 네. 이 피해 여성의 위치를 찾아가서 여성이 있는 식당까지 직접 찾아갈까지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소름 끼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 당시의 영상을 한번 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이 영상을 보시면요 심각성이 드러나는데 여자친구 집 앞까지 20대 남성이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한 벽 쪽으로 다가가죠. 세상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어머. 배관을 타기 어머, 시작하는데요. 이 남성 저렇게 배관을 잡고 여성이 집까지 서서히 오르는데 이 여성이 집까지 올라가는 데는 불과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네. 결국 보시는 것처럼 경찰관들 출동했고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 나왔습니다. 네. 이 영상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지난달에 헤어지자고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가스 배관 타고 올라가다가 가서 폭행하고 적발된 그 영상이에요. 소름 끼치잖아요, 세상에. 저 배관 타고 올라올 걸 누가 상상이나 합니까? 그런데 당시에 저 상황을 목격하셨던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진짜 남자가 깍깍 지르고 나니까 여자 소리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희도 그렇고 많은 네티즌분도 그렇고 또 시청자분들도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저 정도 소름 끼치는 중한 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왜 당시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까 궁금했어요. 일단 법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범죄 행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허허. 것 같습니다. 범죄 행위 중대성이 인정이 되면 대부분 범죄 행위 중대성과 도주여론은 거의 세트로 움직이거든요. 이제 저 정도 행동 가지고 구속까지 시키나? 아이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래서 그 당일날 그 정도 한 건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건데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 잠정 조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호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접근 금지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100m 이내 피해자의 접근 금지, 물리적으로 접근을 금지하는 거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 있죠. 하나 물리적 접근, 하나는 요즘에 하는 전화, 문자, 세상에. 이제 이런 두 번째 온라인으로 하는 접근, 이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접근까지 금지하는 것. 이거는 받아줬어요, 법원에서. 네. 근데 이게 사호가 일단 경찰서 유치장에서 한 달 동안 입감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고 접근 못하게 하는 어찌 보면 가장 중대한 조치인데 이걸 또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 타임테이블을 쭉 보면 지난달 9월 20일에 첫 사건이 발생을 했고 두 번째 지금 사건이 발생한 게 10월 10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정적 판단입니다만 그때 한 달 구금하는 잠정 조치, 그러니까 최대 한 달 구금하는 잠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이후에 앙심을 품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 여성에게 직접 찾아가까지 했어요. 다만 별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천만다행인데 해당 남성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이 남성 다시 체포됐고요. 잠정조치 위반한 죄까지 이제 추가로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스토킹 관련한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그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재범의 우려 때문에 경찰에서는 또다시 어제 구속영장 신청했고요. 네. 아마 이렇게 잠정조치까지 위반하고 이 범죄의 중대성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구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뿐만 아니라 이미 이 남성은 SNS에 피해 여성을 비방하는 글까지 많이 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도 이제 적용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남성이 모르는 장소로 일단 이사를 시켰고 매일 출퇴근할 때 경찰관 3명 그리고 차량 한 대를 동원해서 경호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했고 일단 최우선적으로 출동하더라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다 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피해자 보호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또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대 3명 가서 태워다가 직장까지 태워다 주고, 예. 그 다음에 퇴근 시간대 직장에서 또 주거지까지 또 이동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 헤어지고 이되면 피해자분께서 위치를 그 전에 동의해줬던 걸 취소를 한다고 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피해자가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앱만 삭제한 거예요. 피의자가 위치 추적 앱을 하다가 일이 터져서 위치를 보니까 새벽 시간대에 시내에 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합의를 좀 해달라 그 명목이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신청을 했고, 예. 잠정조치 2, 3호는 지금 발효 중이기 때문에 4호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신병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요 지금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그걸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공분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은요 왜 가해자에게 관대했습니까? 이 당시에 만약 이 남성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그 여성에게 더 끔찍한, 더 소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런 이후에 이 남성에게 구속이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 약방문격 아닙니까? 제발 선제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로 우리 법이 뭔가 대응을 해주기를 진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